네, 다음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이시면서 국민대 교수이신 전현준 교수님을 모셔서 평화 번영 시대를 향한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좀 문화 행사도 곁들이고 그래서 너무 딱딱하면 분위기가 사실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흥이 전혀 지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지금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또 여러분께서 제 얼굴도 지금 잘 못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 함께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일 구청장님, 고기판 의회 의장님 이렇게 명사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영등포를 대표하시는 여러 단체 장님들이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제가 뭐 워낙 많이 거쳐 다니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처음으로 사실 이 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심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이 정말 넓다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어떻든 정말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구청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이제 오늘 주제가 좀 거창합니다. 평화 번영 시대를 향한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묻다 그런 이제 제목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니까 또 서울에 살고 대한민국에 사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르실 텐데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갑니다만은 해외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잠깐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부자가 미국은 워낙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중산층들 사는 거 보면은 그냥 그만 그렇게 살아요. 그냥 힘들게. 근데 우리 중산층은 저도 뭐 대충 중산층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한 10위권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위 내지 뭐 또는 뭐 13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가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에 가서 일자리를 좀 얻어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가려고 미 대사관 앞에서 비자 밖에서 쫙 줄 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 가서 좀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군사력만 보더라도 또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만은 약 6대 대국 내지는 7대 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군사력이 좋다 그래서 꼭 강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강대국들은 대체로 다 군사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살면 못 하겠습니까? 그걸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또 제 선배님들이 정말 산업화를 위해서 죽자사자 노력해서 오늘날 이 땅에 이만큼 잘 사는 번영의 나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것이 정말 파괴가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당사자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죽자 사자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선조가 이룬 또는 여러분께서 이룬 이 번영의 나라들을 파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뭡니까?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당장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물론 북한입니다. 그 외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번영을 유지하는 정말 지름길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이깁니까? 우리에게 뭐가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같은 민족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또 나가서는 뭐 기성세대라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먹혀요. 이게 크게 묵은 얘기야.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묻거든요. 대체로 북한은 약 7천조 원 정도의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목해서 그렇지 만약 캐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어떤 학자는 7천조 원, 어떤 학자는 또 2경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광물 자원이 모두 경제성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저것 빼더라도 약 2천조 내지 3천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광물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이 협력하고 화해하고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자는 거죠. 이념을 떠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안보 불안에 휘달리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은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만약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 좀 밑에 사시는 분보다 저 남쪽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훨씬 안보 불안이 크고 또 북한에 대한 적대감도 그만큼 크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보 불안이 해소된다. 남북한이 전쟁 가능성이 없어지고 상호 교류 협력이 심화된다 하는 것은 전쟁 가능성을 확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또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특히 만약에 통일이 되면 세계사적으로 정말 강대국이 돼요. 대체로 영국, 프랑스라든가 물론 뭐 중국, 미국이라든가 또는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대국입니다만은 대체로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가져요.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여러분들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국력지수 같은 경우도 세계 14위에서 분단되어 있는 현재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하는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의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통일이 됨으로써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된다고 하는 것도 또 함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 유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통일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통일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통일 얘기를 하면 쟤들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래. 또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하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흡수 통일을 하려고 그래. 자기들을 붕괴시켜 가지고 먹으려고 그래.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통일 그러면 같이 통일을 얘기하지만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연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얘기를 하지만 통일이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오히려 더 적대 감정만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평화 얘기를 하고 평화가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통일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통일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좀 학문적으로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만은 제 1번이 뭡니까 지금? 1번이 뭡니까? 평화야 평화. 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제1 국정 목표는 사실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쟁 가능성을 없애자는 거죠.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평화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평화가 정착이 되면 전쟁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해야 되죠. 예. 그래서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예. 북한 핵을 용인하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 핵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자는 것인데 어떻게 북한 핵을 없앨 거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어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우리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수적인 분들은 야 저걸 그냥 압박을 해서 빨리 아니면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쳐들어가 가지고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조금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그러려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을 달래가지고 스스로 그러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은 뭐예요? 자, 우리가 안보 불안 때문에 뭐가 있죠? 우리 한국에는 어느 나라 군대가 와 있죠 지금? 주한미군이 약 28,000명 있어요. 미군이.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있고 우리 안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북한은 얘기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갖고 있대요. 미국이 침략할지 모르니까 핵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은 우리 안보가 걱정이 없어야 주한미군이 철수되듯이 북한도 안보 불안이 없어야 핵을 없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의 안보 불안을 없애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한번에 싸우지 않는다. 싸움 없다. 예.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것이 이제 평화 협정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건데 이런 것만 만약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한반도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없어지고 통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면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겁니다. 남북 간의 경제 상호 협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룬 이 산업화 민주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자, 유럽은 지금 전쟁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전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미 평화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유럽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역사 얘기 세계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 맨날 싸운 게 유럽이에요. 나라 간에 영국과 프랑스, 뭐 영국과 독일, 예? 뭐 독일과 러시아, 그렇잖아요. 뭐 스페인, 포르투갈, 맨날 이탈리아, 맨날 싸우는 나라가 유럽이었어요. 근데 그 유럽이 싸움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그 효신, 그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경제 교류가 아주 활발히 되다 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개 왜 싸우죠?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왜 싸우는 게 사람들이 왜 싸울까? 결국은 이제 먹는 문제예요. 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남은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일테면. 그러니까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싸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그러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이 경제를 잘 활성화시키자. 이런 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연합이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싸우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아주 이기심 때문에 서로 침략하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가난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50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배 잘 산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50배 이상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북한은 너무 못 살아요. 이렇게 너무 잘 사는 나라와 너무 못 사는 나라가 서로 이웃에 있으면은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없는 사람은 이판사판이다. 왜 너만 잘 먹고 잘 사니? 같은 민족인데 나는 이 뭐야 이거? 물론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죠. 못 사는 이유가 자기들에게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 핑계를 대요. 왜 우리 이렇게 못 사느냐? 남한 때문에 또는 미제국주의 때문에 못 산다.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산다. 그래? 그러면 이판사판이다. 내가 굶어서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똑같다. 차라리 싸우다나 죽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유이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예요. 그게 너무너무 자기들은 경제 제재를 받고 못 사니까 이판사판이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한은 너무 잘 싸우고 북한은 너무 못 사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평화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유럽연합처럼 서로 경제 교류를 심화시키면은 전쟁 예방도 되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그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이 문재인 정부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요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종전선언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죠?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서훈 안보실장이 쫓아가가지고 미국 이제 폼페이오도 만나고 비건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종전선언이 종전선언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복잡해요. 종전선언 제가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텐데 이제 전쟁을 끝나자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죠? 한반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 휴전 상태. 그래요. 예, 굿.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휴전 상태라는 게 뭡니까?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있고 언제 또 터질지 모르죠. 다시 전쟁이 재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버리자. 너무 불안하니까. 전쟁 끝났다고 선언 좀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하면 하도 끝도 없고. 근데 불행하게도 한반도에는 불안이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6월 달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그냥 파괴해 버렸어요. 그 이제 배경을 설명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어떻든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핵 문제 해결을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전쟁하지 않아. 나는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 또다시 북한과 미국이 으르릉 거리면서 한판 붙자 이렇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핵 문제 해결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왜? 뭐 때문에? 불신 때문에. 믿지 않아요. 서로 믿지 않아.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고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뢰가 생길 건가? 어떻게 하면 서로 믿을 건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종전선언인 거예요. 미국, 북한, 한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 최소한 그런 선언이라도 해주면 북한이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아,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이제 안심이 생기고, 안심이 생겨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믿음이 생성되기 전에는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중간에 지금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미국도 만나고 북한도 만나고, 야, 서로 좀 믿어다오. 나를 믿고 미국도 좀 양보하고 북한도 좀 양보해서 타협을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북한도 시큰둥, 미국도 시큰둥. 그래서 우리를 먹어주지 않아요. 애가 타죠. 우리는 그냥 지금 죽겠는데, 큰일인데,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북한, 미국이 우리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핵 문제가 쉽지 않아. 예, 그래서 계속 할 때. 그런데다가 요즘 여러분 맨날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려요. 왜 으르렁거립니까? 뭐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고 중국은 뭐예요? 그 최강 국가를 누르기 위해서 부상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중천에 떠 있는 국가고 이제 중국은 이 중천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국가야.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나쁜 엑스가 없네.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우리의 그 최강의 국가를 노리고 얘들이 자기들이 최강의 국가가 되려고 그러네.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싹이 더 크기 전에 싹수부터 잘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거기에 당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미국만 해먹어? 나랑 같이 해먹자. 나도 왕년에 나도 좀 한가닥 했잖아.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나도 세계를 호령했고 최소한 동양에서는 내가 왕이었어. 근데 너희들이 서양이 쳐들어와가지고 아편전쟁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다 멸망시켜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이제 우리도 살만하게 됐어. 경제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커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어 하고 중국이 나서니까 싸움판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근데 이 워낙 덩치 큰 두 나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으르렁 거리니까 우리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네에서 덩치 큰 일테면 두목들이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싸우면은 거기에서 사는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파편이 나한테 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덩치가 크거든. 미국이나 중국이 워낙 덩치가 크거든.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불공 드릴 수밖에 없어. 싸우지 말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태평양 전쟁 때처럼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제전을 하는 거지 직접 그냥 탱크 동원하고 미사일 동원하고 심지어는 핵 문제까지 핵까지 동원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빠바바방 일테면 그렇게 붙을 가능성은 낮아요. 왜? 미국도 핵이 있고 중국도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국가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제 끝나는 거야. 인류는 끝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유명한 원자탄을 발명하게 된 그 원리를 발명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건 자신할 수 있다. 뭐냐? 4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이 될까? 그냥 4차 세계대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때는 석기시대처럼 돌멩이 던지면서 싸울 거다. 무슨 의미야? 3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일어나면
완전히 쫄딱 다 망해가지고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지. 예, 그래서 4차 세계대전이 만약 일어나면 돌멩이 갖고 싸울 거라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인슈타인 얘기는. 그러면 인류는 끝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은 안 하겠죠. 설마. 그렇죠? 그렇지만 경제전쟁을 계속 하는 바람에 우리는 불안해 죽겠어. 이건 너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 이것도 정말 복잡한 얘기인데 2017년 말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전에 영등포 국민들이 편안했습니까 그때? 3년 전 2017년 10월, 11월, 12월 이때 다 전쟁 난다고 난리가 났어. 북한과 미국이 전쟁한다고. 실제로 미국이 그때 북한을 그냥 때려 부수려고 그랬어. 그냥 쌍그리 그냥 다 때려 부수려고 그랬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2018년 6월 12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계사적으로 혹시 기억하세요?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뭐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어. 세상에 나는 내 생전에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히. 왜? 너무 원수니까. 너무 철천지 원수니까 이 사람들은 만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났어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자기도 전쟁을 하려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군들에게 포스타 막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 북한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 합동참모본부의 장군들 포스타들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문제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북한 하나 못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전략핵이 5,700개 약 6,000개가 있는데 북한이 핵이 있어 본들 그 당시에 뭐 20개나 30개 있을 텐데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에요. 2천만, 3천만, 맥시멈 4천만 명까지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재선이 될지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전쟁 싫어해요. 뭐 하려고 전쟁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이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많이 죽은다면 나 안 할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17년 말 지나고 2018년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평창올림픽 참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과도 대화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녀석들 봐라. 나를 인정하네. 얘들도 이제 뭔가 좀 정신을 차렸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생각하기 시작해서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하면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핵이 있든 뭐 미사일이 있든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그걸 스텔스기라고 그러죠. 북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미국의 온갖 폭격기 전투기들이 가서 약 3,500개의 군사시설 평양 그냥 일시에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북한의 미사일 뭐 핵무기 이걸 완전히 다 없애기는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 공격을 통해서 그냥 지상에 있는 모든 걸 싹쓸이 하다 산다 손치더라도 지하에 숨어 있는 몇 개의 핵이라도 만약에 서울에 떨어진다든가 또는 심지어 워싱턴까지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뭔 꼴이냐 이거지. 뭔 꼴이냐. 그래서 접었어요. 전쟁은 최소한 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전쟁은 안 된다. 자, 우리가 전쟁 방지를 위해서 미제 무기를 연간 약 4조 원 사고 있어. 4조 원. 연간 미제 무기를, 첨단 무기를. 그럼 왜요? 전쟁이 안 일어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니까 무장력을 갖춰야죠. 훈련도 평소에 하고 첨단 무기도 갖고 있고, 그건 당연해요. 예. 근데 평화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평화는 보장이 안 됩니다. 전쟁은 아무리 대비해도 상대방이 죽자 사자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죠? 한편으로는 무장력을 갖추면서 한편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나를 침략할 생각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에? 이해가세요? 예. 10명이 한 도둑 못 먹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장력을 튼튼히 하고 있어도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이기지 당연히 이기죠. 근데 이겨봐야 뭔 송이야. 북한 다 완전히 다 부서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또 건설해 줘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깡통 차고 있는 것들. 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안 좋아서 이거 인터넷에 또 우리 영등포 구청 홈페이지에 뜬다는데 이거 좀 삭제해 주세요. 네, 그 이기면 뭐 하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 전쟁이라도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무기라도 써서 전쟁을 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화를 어떻게 한다고? 평화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쟁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전쟁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 예. 그리고 북한에게 막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경제 제재 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아무것도 사실상 수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전 한번 일원 한 장 북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제재 때문에. 그래서 막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항복하면 좋아요. 이렇게 항복. 더 이상 우리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 핵무기 다 포기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대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어머니도 많이 계시는데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너 이리 와. 요즘은 그런 엄마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때는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만 너 이리 와 이놈 자식. 맨날 말썽 부리고 회초리로 막 때는 막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열심히 살게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녀석이 엄마가 뭔데 날 때려? 이를테면 막 대드는 거야. 오히려 엄마를 패. 그럼 안 먹힌다는 얘기지. 제재가 말하자면 북한이 이런 형국이야 지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미국이 우리를 제재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침략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나 핵 버릴 생각이 있는데 미국이 도대체가 침략하지 않는단 말을 않지 않습니까? 보장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전선언도 안 해주고 수교도 안 해주고 제재 해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 왜 나만 잡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막 뒤에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침을 할 필요가 없도록 남침할 생각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 가서는 북한도 어느 정도 안보적으로는 침략가는 자기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함께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제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그나마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말로는 하죠. 우리가 뭐 침략 안 해. 그렇게 하지만 말 갖고 됩니까? 국제 정치가 뭘 해달라는 게 뭘로 해달라는 게
뭘로? 말 말고 말이 아닌 문서로 해달라는 거지. 문서로. 사인 딱 해서. 물론 사인도 사인 해봤자 또 전쟁 일어나요. 나 침략 안 해 하고 사인 다 했는데 침략을 했어요. 그 누가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웃나라 침략했어요. 침략 안 한다고 히틀러가 거짓말하고 체코, 폴란드, 심지어 러시아까지 침략했잖아. 소련까지.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는 말이 필요 없고 우선은 문서도 필요 없고 결국은 뭐가 있냐? 행동이야. 행동. 실질적으로 서로 같이 지내고 오고 가고 대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를테면 술도 한잔하고 이게 행동이 중요한 거지. 문서로 사인하고 말 나 너하고 뭐 잘 지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다는 게 이제 북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체로 우리는 반공교육 받으셨죠.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장달중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차례 북한 갔어요. 맨 처음에 갈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불안해서 이런 뿔난 빨갱이 완전히 악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가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똑같아 우리하고 말 통하지 정서가 통해요 우선. 그러니까 북한 가가지고 뭐 김일성이 갖췄고 뭐 김정일이 갖췄고 김정은이 갖췄고 이런 얘기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낼 건가? 정말 말도 못해요 북한 부모들. 우리보다 더 합니다. 왜? 거기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당 관료, 그러니까 권력기관 거기에 들어가야 그나마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인민경제대학, 평양외국어대학 이런 몇 개 이제 유수한 인류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야 그나마 말하자면 출세할 수 있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부모들이 쌍심지를 켜고 공부를 시켜요. 그 얘기 하다 보면 똑같아 우리하고. 조상 모시는 거나 또 이제 부부관계. 거기는 정말 저 여자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 세대주라고 그래. 세대주.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제가 이제 그 나를 안내하러 온 그 여성이 있었는데 신문 기자였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굉장히 예뻤습니다.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쁘다 뭐 어쩌다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은 이제 아직까지 좀 통해요. 아주 가부장제가 아주 굉장히 심해요 거기가. 그래서 아이고 뭐 예쁘십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당신들이 예쁘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자기 아무 관계없는 사람 다 예쁘다 소용없고 세대주께서 나를 예쁘다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유교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빨라요. 북한체를 이해하는데. 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살았잖아요. 북한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돼. 그만큼 통해요. 잘 통합니다. 대신 정치적인 얘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싸움 나. 안 봐. 금방 형제간처럼 이렇게 했다가도 그 얘기 나오면 바로 180도 돌아서 버려. 그 얘기는 가능하면 이제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정서적으로 통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을 너무 막 적, 악마, 빨갱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혀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겉으로는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진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1972년 7사 남북 공동성명 남북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72년부터 약 50년 전부터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북한에 대한 불신, 또 북한은 남한에 대한 불신, 적개심 이게 전혀 진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물론 유교 전쟁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한 발 가까이 가려면 내가 저 사람이 옛날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서로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 과거에 어쨌지 너 과거에 뭐 술 먹고 돌아다녔지 너 깡패짓거리 했잖아 이 얘기를 계속하면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친해지려면 상대방의 강점, 좋은 점, 칭찬 이런 것들이 오고 가야 그나마 가까워진 거고
그나마 가까워져야 이제 속 터놓고 너 옛날에 우리 남친 했잖니. 그거 나쁜 짓이야. 그거 사과해야 돼. 이렇게 이제 친해진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너 옛날에 남친 했던 거 사과 안 하면 너 콧물도 없어? 그렇게 되면 진전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게 전략. 자,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는데 먼저 받을 것인가, 나중에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사과 받아야죠. 남친 말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거 잊지 맙시다. 그건 6.25 전쟁 잊지 맙시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지혜롭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집착하자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장 사과하면 절대 안 하지. 자기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미제가 북침했다는 게 미제국주의가 북침했다고 걔들은 그렇게 주장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건가, 어떤 순서를 밟아서 올라갈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합니다. 예. 보통은 이제 뭐 북한이 우리 형제다, 부부다, 이웃이다, 심지어는 뭐 샴, 예, 그 태국어가 되었고 샴 쌍둥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형제도 헤어질 수가 있고 부부도 헤어질 수가 있고 이웃도 헤어질 수가 있고 샴 쌍둥이도 분리가 됩니다. 분리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남북 관계는 절대로 분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댐에다가 북한 땅을 댐에다가 어디 태평양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붙어 살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이해 가십니까? 예. 부부 관계? 아유, 그냥 이혼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 평생 안 만나는 형제 봤어요. 왜? 유산 갖고 싸워가지고 부모님 재산자도 안 나타나. 예. 그러니까 형제도 필요 없어요. 다 헤어져서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남북한 관계는 안 보고 살 수 없어요.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저거 그냥 누가 어떤 귀신이 안 물어가나? 옛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좀 독한 분은 저 왼수 말이야. 아유, 저 누가 어떤 귀신이 안 물어가나? 근데 어떤 귀신이 안 물어가죠. 예,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 누가 안 물어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생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유명한 경북대학교 농가대학의 김순곤 교수의 논리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잡초예요. 이게 예쁜 꽃처럼 보이는데 잡초입니다. 뭘 잡아먹는? 예? 옥수수 잡아먹는 잡초예요. 이게 이제 1979년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이렇게 이 잡초 때문에, 스트라이가라고 하는 잡초 때문에. 이게 김순곤 박사가 옥수수 박사한테 갔어. 연구를 했어. 이 잡초만 없으면 끝나. 옥수수는 잘 자라. 잡초만 없으면. 근데 잡초를 없앨 수가 없어. 얘를 제초조를 해도 안 되고 불을 태워도 안 되고 뿌리를 캐버려도 계속 살아나. 그래서 김순곤 박사가 꾀를 낸 게 뭐냐? 이 잡초와 옥수수가 같이 사는 종자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게 김순곤 박사가 발명한 거예요. 잡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옥수수를 발명해낸 거야, 김순곤 박사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같은 잡초예요. 같은 잡초. 근데 옥수수가 몇 배 크지 않습니까? 잡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기근을 해결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까지 후보까지 올라가요. 김순곤 박사가. 이 사람이 나하고 이제 북한 갔는데 대단한 분이야. 예. 아침에 호텔 이제 그 조찬 있잖아요. 여기 쓱 봅니다. 이거 하고, 야, 이게 먹고, 이게 나보다 먹으라 말이가.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고 그냥 그 빨갱이들이 주르르 와요. 아,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거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뭐 고기도 못 가고 뭐 어떠가지고 막 아주 우리 또 덩달아 같이 잘 먹지. 예. 그 왜 빨갱이들이 김순근 박사한테 깜짝 못했을까? 예? 이유가 뭐야?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너무 식량난이 심하니까 북한에 이 슈퍼 옥수수, 예, 보통 옥수수가 이만하다면 슈퍼 옥수수는 이 키만한 내 키만한 옥수수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50부지거든. 그걸 다 알거든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야.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예. 근데 그분이 얘기가 이거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 사적으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건, 예? 이게 북한에서 나중에 볼지 모르겠네 이 TV를. 그 빨갱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게 공생을 하고 공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부터 때려잡자 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하면 얘들 절대로 그 몸부림을 쳐. 공생 우선 공생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이게. 예, 공생론. 자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교류 협력하다 보면 북한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예, 북한은 뭐 무력으로 물리치고 그런 것보다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깨어서 민주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면 대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지금은 북한이 무슨 1,000달러도 안 돼요. 1,000달러가 무슨 1,000달러야. 통계적으로만 1,000달러지 실제로는 몇백 달러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민주화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되어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뭐지? 나는 어디서부터 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막 자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났고 그런 거예요. 다 세계사적으로 자각이 돼야 돼. 자각이 되려면 뭐냐?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고 먹고 살만 해야 아 이건 아니다. 독재는 아니다. 보다 민주주의적인 체제가 되어야 더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손잡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왼수들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어떻게 교류합니까? 어떻게 밥상머리를 같이 하고 밥을 먹습니까? 원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똑똑해요. 저는 유태인보다도 게르만 민족보다도 더 똑똑한 게 우리 한민족이라고 봅니다. 모든 면에서 머리 영리한 거 보면 영리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태 뭐 라임인가 뭐 사태들 얘기 막 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전략적인 개념입니다. 전략적 개념. 그게 뭐냐면 큰 그림. 에? 큰 그림을 잘 못 그려. 그저 조그만 그림은 잘 그리는데 큰 그림을 잘 못.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해.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왼수하고 다 대화했어요. 자, 68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기 어르신들은 1.12 사태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1.12 사태가 68년에 일어났는데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했어요. 이게 누가 발표하신 거예요?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68년 72년 때 대통령 누구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셨어. 예. 자기를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내려보냈는데 그 특수부대의 수계인 김일성과 대화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왜? 에? 우리가 누가 더 우월한가 보자. 공산주의가 좋은가 민주주의가 좋은가 한번 내기하자. 그렇게 해서 대화를 사실 시작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미안하지만 그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자,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83년 10월 9일 날 아웅산 테러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의 수많은 인재들, 영재들이 그때 당시에 아주 머리 제일 똑똑한 청와대 참모들, 이 사람들이 가서 죽어버렸어요. 아우산에 가서 북한이 테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 날 뻔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저거 그냥 다 벌초를 해버려야 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난리 치니까 이제 미국이 말렸지. 참아. 만약에 지금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정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중국 참전하고 당시 소련 참전하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참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났는데, 근데 84년 9월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84년도 여러분 9월 달에 북한의 수재 물자가 남한에 넘어왔어요. 전두환 정부가 그 받아들였어요, 수재 물자를. 그래서 85년에 이산가족 상봉 일어나고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이 와서 공연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자기 참모들을 다, 다행히 자기는 살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 핵심 참모들이 다 죽었는데도 또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 정치예요. 자, 국제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무엇만 있다? 여기는 좀 안 썼습니다만 국가 이익만 있다. 국가 이익만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익이 되면 오늘의 적이 내일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적이 돼. 이익이 되면 친구고, 이익이 안 되면 내팽개친다는 거지.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북한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는 아까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북 교류 협력하면 경제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익이 되면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해 가세요? 또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세계적으로는 1965년에 우리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뭐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어요?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 받았어요. 우리가 근대화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 적의 돈인, 원수의 돈인 일본 돈이라도 들여다가 근대화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100만 대군이, 연인원 100만 중공군이 참전했어요. 우리 그래서 통일을 막았어요, 중국이. 근데 수교했어요, 안 했어요, 중국과 우리가? 90년에 수교했잖아요. 이게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이게. 미국과 베트남 싸워가지고 미국이 그냥 그 대국이 조그마한 베트남에게 맞아가지고 코피 나가지고 미국이 철수해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이 맺힌 나라가 베트남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가장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베트남이야. 미국과 베트남이 가장 친해. 옛날 원수가. 이게 국제 정치입니다, 이게. 이번에 최근에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관계 정상화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아랍 나라는 뭐죠? 어떤 관계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는 어떤 관계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은 어떤 관계예요?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야. 철천지 원수. 도저히 같이 섞일 수 없는 나라들인데 또 이렇게 잘 살아보자, 싸우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중재는 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라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자,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난 평화 필요 없고 난 전쟁도 좋아, 뭐 그러시면 제 말 들으실 필요 없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평화를 유지하고 최소한 싸우지 않고, 이 상태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 해소해야 되지만 당분간이라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돈을 들여요, 안 들여요? 연간 얼마 수입한다고요, 미제 무기를? 4조.
그러면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돈 얼마 쓰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쓸 것 같아요?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쓰지. 1원 한 장 안 쓰지. 그래가지고 무슨 평화가 일어납니까? 전쟁 방지를 위해서 또 전쟁에 대비해서 연간 4조 원 쓰면 그게 한 10분의 1 정도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행히 영등포 구청장님은 깨어서 이런 강의도 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준비하겠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이 북한의 뭐 어느 지역과도 앞으로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평화 유지를 위해서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뭔가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데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생각도 없어. 평화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 다 이루고 계시죠? 안 싸우시죠? 잘 사시죠? 어떻게 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계시죠? 저절로 떨어집니까? 가정의 평화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이해 배려하고. 죄송합니다. 마누라 생일 때 좀 뭐 선물도 좀 하고 결혼기념일날 챙겨서 좀 하고 뭔가 다 노력을 해야 가정이 평화가 된 거지.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가정이 평화가 옵니까? 저도 가정생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설거지도 좀 하고 가끔 좀 미리고 청소기 그래야 와이프가 좋아하고 그래야 하하호 가정이 평안한 거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비용도 안 들이고 가정 평화가 안 오듯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쩐을 좀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많은 돈을 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지금 우리는 근데 평화 만들기에는 돈을 못 쓰겠어요. 물론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든 이유야. 어떻든 여러분께서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나라로 확산될 거고 세계로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뭐 반대 의견도 좋고 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분도 좋고 또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네, 선생님. 예. 통일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 거냐? 예. 완전 통일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예. 국민 그 생산량 지금 뭐 $1,000라고 그랬는데 $3,000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글쎄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완전한 통일이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휴전선이 없어집니다. 그 이제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닌 뭔가 코리아가 한 잔 나오는 완전한 통일이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몇십 년 걸립니다. 몇십 년 걸릴지 100년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좀 전쟁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뭐 거래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평양도 가고 그랬어요. 가서 술도 먹고 거기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최소한 이제 그런 상태라도 계속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이제 트럼프 정부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고 거기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우리도 이제 옛날처럼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공단도 재개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평화 문제가 조성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최소한 한 5년 다음 정부에서는 가능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든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교류 협력할 수 있거든요. 쟤를 원수로 생각하면 계속 못 만나는 거고 그러나 제가 원수기는 원수지만 불쌍하다 예를 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소통을 해서 그 다음에 제하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 잘못했잖아. 옛날에 잘못한 거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통한 다음에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2, 3년 내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망하는 게. 예. 네, 또 예, 예, 선생님. 네, 마이크 주십시오. 예, 시간이 좀 많이 가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치 통일이 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이제 남북 통일의 가장 장애물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북 협력.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통일에 대해서 가장 장애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일본이냐 미국이냐 뭐 중국이냐 러시아냐 뭐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분단돼서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다른 이유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어떤 열강들이 있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선생님,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나라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큰 나라가 돼요. 덩치 큰 애가 하나 탄생이 되는 거예요.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 안 하지. 나라도 안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그 다 장애물이에요. 첫째는 주변 강대국들은 다 장애물이고, 둘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북한 간의 적개심과 불신과 복수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이제 6.25 전쟁에서 온 겁니다. 적개심이 있는 한은 진정 어린 대화가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전쟁을 경험한 분들,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한 가족들, 이분들이요 원수로 생각하죠, 북한을. 근데 반대로 북한도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남한보다 2배 피해를 받거든. 북한은. 남한이 200만 명 피해를 봤으면 6.25 때 거기는 약 한 400만 명 뭐 이렇게 거의 2배의 희생을 당했어요. 미국이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바람에, 예? 전폭기로 북한을 그냥 불바다를 만들고 네이팜탄 뭐 해서 싹 쓸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또 이 적개심이 많아요.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피장파장이니까 그걸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든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적개심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대화가 지금 어렵게 됐어요. 북한 핵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북한과 대화하지 말라. 에? 우리 허락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가만 안 둬? 막말로 얘기하면 죽여? 경제 망가뜨릴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꼼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핵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하고 우리가 꼼짝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서 좀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듯이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북한과 미국이. 그때 합의하려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사실은 다 준비해 갔어요. 근데 그 나쁜 청문회 자기의 측근이 해필 그날 저녁에 미국은 낮이었어요. 그냥 트럼프에 대해서 다 까발려버린 거야. 트럼프 나쁜 점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화가 너무 나가지고 다 필요 없다. 이런 X. 그래가지고 그 서명 안고 가는 바람에 결켰는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당선이 되면 대화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되길 빕니다. 오케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성껏 강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이며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창작 뮤지컬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10분 휴식하고요. 48분에 다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